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린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책 추천을 해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떤 책을 추천해드릴지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유튜브나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볼 때 최대 몇 분 정도 집중을 하시나요? 저는 사실 10분짜리 영상도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배속을 하거나 아니면 스킵을 해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바로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이 책은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 제목을 보자마자 나를 위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 책의 첫 장에서는 먼저 멀티태스킹이라는 개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란 무엇이냐? 멀티가 다수의 라는 뜻이고 태스킹이 업무라는 뜻이니까 합치면 다수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걸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느낀대요. 근데 사실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일 저 일을 전환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때 놀라운 것을 또 발견을 합니다. 사람들은 한 일만 쭉 하는 것보다 이 일 저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IQ가 낮아지고 집중력이 낮아진다고 해요.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완성할 때 그 작품에 오롯이 집중을 하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몰입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몰입이 손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테크 기업들인데요. 이 소셜미디어를 개발하는 기업들을 의미해요.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많이 머무를수록 이득을 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 무한 스크롤을 들 수 있습니다. 무한 스크롤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면 릴스 하나 눌렀는데 내리면 내릴수록 계속 비슷한 영상이나 혹은 여러분이 흥미로워하는 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하나만 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려고 했는데 하면서 계속 자신도 모르게 1시간, 2시간 영상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무한 스크롤이에요. 판단을 할 여지를 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더 머무르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크게 소셜미디어와 테크 기업이 이 집중력을 해치는 원인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집중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잠의 부족, 스트레스, 일의 시간, 아이들의 놀이 방식, 또 음식 이런 것들을 언급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회사원 기준으로 했을 때 주 5일, 평균 40시간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연구해본 결과 실제로 사람들은 하루에 불과 3시간밖에 일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로 따지면 15시간인 거죠. 나머지 시간은 멍 때리거나 혹은 딴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정작 일을 하는 시간은 하루 3시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를 발견한 이 한 회사의 기업 대표는 어차피 하루 3시간밖에 일 안 하는데 차라리 주 4일제를 해서 업무 효율을 좀 높여보자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업무 효율은 오히려 올랐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기업의 손익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또 책에서는 음식의 질이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또 언급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사회에서 많은 정크푸드, 가공식품들이 늘어나면서 이것들이 사람들의 뇌를 해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단 음식, 빵, 과자, 아이스크림, 피자 이런 단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인슐린도 우리 몸에서 급격하게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가 되니까 혈당도 뚝 떨어지겠죠? 뇌에 급격하게 영양 공급이 줄어들면서 뇌는 피로를 느끼게 되고 이게 바로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현대의 질 나쁜 음식도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라고 손꼽으면서 채소나 과일, 육류, 생선 이런 자연에서 얻은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책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요. 먼저 테크 기업과
정부에서 원인을 찾고 그들이 해결 방안을 내주길 바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전자는 많은 집중력 저하의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건 바로 이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이고 이것들을 조종하는 테크 기업에서 이거를 최대한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에요. 후자는 기술 설계자 니르가 제시한 의견인데요. 기업에서는 이미 소비자에게 소셜미디어에서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제어 장치를 많이 제시를 해 주었다. 근데 이를 설정하지 않은 것 결국 이용자, 개인의 선택이었다. 한마디로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서이지 기업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집중력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지 않고 도둑맞았다고 수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집중력이 저하되는 원인을 우리 스스로에서 찾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이 환경의 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실제로 내용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집중력이 왜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찾고 이것을 사회 문제로 치부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더 흥미롭고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책 내용을 훑어봤는데요. 책에서는 제가 설명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예시와 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나눈 게 들어있으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최근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뭔가에 몰두를 하고 싶고 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